내부 블랙박스 있었고요. 증인들도 있었어요. 난 이걸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이 기각됐다니까. 사설 감정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 지정된 감정인이 한 그것만 믿으려고 하지 안 믿는 경향이 있긴 하더라고요. 국가수의 담당자 불렀어요. 인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기네들 분석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급발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증거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써버리니까 메이커한테 유리하게 약간 최근에 이 사건이 법원에서 급발진 사고로 보기 어렵다 이런 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이 나왔는데 저는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난 이걸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1심이긴 하지만 4명이 주연 CCTV도 있었고 또 그 사람이 나름대로 조치할 내용도 엄청 있었고 또 내부에 어떤 자료도 있었어요. 입증 자료가. 그래서 너무 억울하기도 한데 이 사건을 한번 영상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를 한번 이어보죠. 예, 좋습니다.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집합사하고. 네. 엄청난 속도로 가는 거죠. 예. 또 피하고요. 여기로 가고. 예, 저 사람들도 피했어요. 여기 트레일러 여기를 받았는데 이걸 정면을 안 받았어요. 측면으로. 예, 그렇죠. 측면을 받았어요. 그 이분이 운전에 한 30년 경력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어떤 사건이라고 봐요. 그 운전자가 떠나기 전에 엔진 굉음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나요. 그 따다다다닥 하는 소리도 나고요. 그다음에 블랙박스 여기 흔들리는 것도 나타나거든요. 영상만 봐도 100%고 또 안에 그 문제 저희가 그 조사를 했을 때도 거의 100%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기각됐다니까 저는 정말 이게 그냥 올라옵니다. 이게 올라와. 제가 보기에도 이건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로 보이거든요. 일단 녹음된 내용을 보면 운전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차가 와이러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들리거든요. 차가 와이러노. 아이고 이거 왜 그래? 차가 와이러노. 아이고 이거 왜 그래? 차가 와이러노. 아이고 이거 왜 그래? 의식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제어가 안 될 정도로 의식이 있는 사람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을 오인할 리는 없거든요. 근데 아마 판결문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감정 결과는 공식적인 게 아니라 사설 감정으로 인해서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판결 같습니다. 근데 BMW는 승소할 수 있는데 이 산타페 사건은 너무너무 증거가 많은데도 하물며 왜 이렇게 기각됐을까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사고라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고든지 다 다른 사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소송을 하는 사람의 어떤 그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판단하는 판사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BMW 이겼고 뭐 산타페는 졌다 이렇다고 해서 뭐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항소심에서 한번 충분히 다퉈볼 만한 사건이 아닌가. 다툴 만하죠? 예. 저희가 이거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조작이나 뭐 이렇게 뭐 한다고 그럴까봐 저희가 이걸 뜯기 전에 방송국을 이용해가지고 카메라 먼저 찍게 만든 거예요. 왜냐면 부품이라는 게 볼트를 풀려면 자국이 생기거든요. 하나도 자국이 없어요. 안 뜯었다는 얘기잖아요. 의심스러운 부품이라든가 센서라든가 컴퓨터 하나도 뜯어보질 않았어요. 국가수에서요? 국가수에서 석 달 동안 있었다는데 그래서 카메라를 딛고 그 다음에 뜯은 거예요. 뜯고 카메라를 보는 앞에서 보내 이거 풀렸네? 그러면 이거 원인이 여기야. 볼트 풀려서 여기서 경유 생 거고 경유가 오버됐기 때문에 오버러닝 현상이 돼서 RPM 올라간 것 같아. 그랬는데도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저도 소송을 해보니까 법원은 뭐라 그럴까 이게 당사자 원고나 피고 쪽에서 한 명이 한 그런 감정 결과는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원에 저희가 감정 촉탁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그 풀에 의해서 감정인을 지정을 하거든요. 그 지정된 감정인이 한 그것만 믿으려고 하지 잘 안 믿는 경향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명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걸 안 믿었다고 하는 거는 좀 저로서도 좀 납득이 가진 않긴 합니다. 그래서 한간에 일을 두고 그러면 반드시 국가수 검증서만 믿겠다는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아까 뭐 사설 감정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사실 국가수에 의존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입니다. 국가수는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 아니에요. 수사에 관련된 모든 것을 분석하는 건데요. 수사라고 하면 이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시듯이 뭐 사기, 강도, 절도, 마약 여러 가지 범죄가 있어요. 마약 분석도 해야 되죠. 문서 감정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이 국가수에서 하는 교통사고 분석은 그 여러 가지 범죄를 수사하는 거에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수 탓만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국가수도 예산이 있는 건데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 예산을 다 투입해가지고 교통사고 분석만 그 전문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국가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다른 어떤 교통사고 전문기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가수 같은 경우는 결국은 분석할 능력이 안 됩니다. 저희가 의뢰해봐야 결국은 누구의 도움을 받냐? 제조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EDR 장비조차도 결국은 이 연결하는 잭이 없어가지고 현대에 결국은 물어봐가지고 연결잭을 이어서 EDR 장치를 분석하고요. 국가수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보고서를 쓰지 말아야지. 저희는 장비가 없고 인력이 없어서 이거를 판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 또 EDR 장치라든가 문제였을 때 우리는 이런 거 판별할 능력이 없어 메이커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저도 참 그걸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요. 저도 국가수 보고서를 여러 건을 봤거든요. 봤는데 대부분 다 급발진으로 인정할 만한 단서가 없음, 증거가 없음. 마치 이게 급발진이 아닌 것처럼 써버려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분석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급발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급발진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이런 식으로 써버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그건 메이커한테 유리한 거죠. 메이커한테 유리하게 약간 그 문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나는 이제 국가수나 이제 이것도 정부기관은 이번에 이제 보고 좀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건을 원인 분석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명장으로서 인정도 받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하나 또 한 번 또 업그레이드 한 사람이 류도정 교수라고 그래서 그 당시 폴텍 교수였어요. 제가 한 거 시험을 다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RPM이 올라가더라. 이분이 또 거기 있다가 어디 가냐면 교통안전공단에 이런 문제를 답변을 주는 최고의 자리에 간 거예요. 거기에 있던 거기까지 간 사람이면 그동안에 했는 것들이 다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 집단을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예. 어? 이게 참 아쉽기도 하고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부산 스타트업 사건은 1심에서는 제가 보면 판사님이 이쪽을 잘 몰라서 좀 그런 것 같고, 네. 이 사건 앞으로 어떻게 좀 보세요? 예, 저는 뭐 제가 뭐 직접적으로 다 뭐 소송 관여한 것도 아니고 뭐 자료는 없지만 영상만 보더라도 또 명장님 얘기만 듣더라도 충분히 항소심에서는 승산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꼭 이해된다고 생각해요. 아, 정말 답답한 부산 스타트업 사건인데요. 변호사님,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재정을 책임법이 소비자한테 입증 책임을 완화시킨 거는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억울한 피해자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입증 책임을 더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재정을 책임법이 개정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법이 개정됐더라도 이 법원에서 판결이 이 억울한 소비자들 편을 많이 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제조사 쪽이 더 힘이 있고 또 이게 유능한 변호사들 뭐 이런 변호사들을 쓰다 보니까 많이 그쪽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좀 사고를 좀 전향적으로 해서 좀 억울한 피해자들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이인걸 변호사를 모시고 급발진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변호사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일의 명장무새, 오늘은 이인걸 변호사님과 함께 대표적인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희 명장무새군 소비자의 편에서 안전하고 투명한 자동차 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